안녕하십니까? 정현우 TV를 시청해 주시는 해외 동포, 국내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변하는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운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 요 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좀 속된 얘기를 한다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우리가 산발하고 소복한 그런 것이 귀신이 아니라 기를 가지고 귀신과 같은 아주 신비스러운 초능력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 귀신은 다 알아요. 웬만한 걸 다 압니다. 그 귀신은 뭐냐? 기가 귀신이에요. 기가. 그 신금은 뭐냐? 오늘 신사일주인데 요거는 음의 귀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음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의존적이고 얌전하고. 그래 바깥으로 볼 때는 조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을 첫째 보셔야 돼요. 음양의 그 성질을 잘 보셔야 돼요. 사주 해설할 때 우리가 뭘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행을 보는 겁니다. 오행은 뭐냐? 금입니다. 금. 금인데도 양금이 있고 음금이 있어요. 경금은 완금장철. 요 금이라고 하는 건 금은 보화예요. 아주 주사바늘 같은 겁니다.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사바늘. 그러니까 금은 보화, 주사바늘 같은 거. 특히 여자들이 그 간호원이나 남자 간호원이나 주사를 놓을 때 침술사나 요 주사를 잘 놓습니다. 주사를.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도 아주 그 특별히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신금일주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리고 요 신은 뭐냐? 우리가 이 암장으로 보면 이걸 유로 보거든요. 유금. 유는 뭐냐? 항상 계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역학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기운의 변화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계절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건 8월에 해당이 됩니다. 6월. 8월은 뭐냐? 열매를 얘기해요. 7월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요거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실속 위주예요. 실속. 절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덕담이라는 거 교훈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온 고객이나 주변 사람의 사주를 봐줄 때 상대방은 역학을 모르고 내가 운명을 사주를 해설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벌써 마음의 자세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운이 나쁘다, 운이 좋다 하는 얘기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그 기가, 그 귀신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돼요. 당신은 내일 죽어. 그러면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나쁜 어떤 결점이나 운세의 길과 흉이 있을 때 흉한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흉해. 안 돼요. 그럼 좋은 점만 얘기하느냐? 좋은 점은 물론 얘기해야 돼요. 안 좋을 점은 뭐냐?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주의를 하라, 조심을 하라, 좀 신경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속 위주고 착실하고 모범적이에요. 경우가 밝습니다. 그 직장 생활 하더라도 아주 착실하게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인 정신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자기 할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짜증이 나요. 짜증.
현대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자기 할 일을 자꾸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가 할 일을 왜 자기가 하지 않고 나한테 시키느냐. 항상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내가 하기 싫은 건 상대방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상대방한테 그거를 시키고 부탁하면 안 돼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거를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직장생활, 조직생활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부탁한 일까지 도와줘서 일을 하는 게 직장생활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이 지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키면 내가 부담감을 갖고 귀찮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한 발짝을 양보를 하더라도 평생에 100발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협동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그 결과 뭐냐,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주변에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요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 한 일을 도와줬다 그러면 나도 또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부담감을 갖고 짜증을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산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계산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업이나 경영이 경제적으로 도산을 해서 완전히 바닥을 쳤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봐더라도 어떻게 해결이 될 만한 방책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무리 봐도 빠져나가고 해결될 기미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나타나서 돌발 변수가 나타나서 어려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의 작용이 귀신같이 바뀌고 변하는 이치가 바로 기운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라든지 사고라든지 뜻하지 아니한 그 어떤 변수에서 불행과 실패와 도산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고통을 겪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오히려 기가 저장이 되고 새로운 활력과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항상 운명은 계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백인 국가 아니에요. 백인 국가예요. 껌둥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껌둥이가. 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도 오바마가 됐지 않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운명의 이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은 뭐냐? 금이에요. 금은 뭐냐? 백호대사네요. 백호대사라는 건 뭐냐? 시비를 하고 불평을 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반목하는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음이니까 얌전해요. 얌전하지만은 뭔가 자기가 아니다 생각할 때는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지적하고 간섭하고 짜증내고 다투는 기운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선을 보게 되면 아주 얌전하고 순종형 같이 생긴 이렇게 얘기 속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럼 아주 순종파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착각이에요. 순하고 얌전한 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다는 건 뭡니까? 남편이 실패했을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반항적 기세가 나타날 때는 감당할 정도로 하지 않을 정도로 반항심이 나타나고 격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왈가닥 같고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이런 여자들은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여자일수록 남자가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달라요. 모든 인간을 살아가는 이치에 모든 마인드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장점이고 장점은 단점이에요. 항상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성향을 분석해서 단점을 바꾸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신금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당신은 부부생활 할 때 이게 단점인데 이거 곤쳐곤쳐. 절대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부부관계만 갈등만 생기고 짜증이 나고 악처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 신금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잔소리하고 간섭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신금일주 있는 사람은 백호대살이 있기 때문에 반항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금의 성질은 뭐냐, 종역격이라 그래요. 종역격이라는 건 변덕,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정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실정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뭐가 필요하냐, 초지일관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에 살아갈 때 교훈적인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또 적선이 되는 거예요. 역학하는 사람이 그런 적선을 통하면 기운이 좋아져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요 귀신이 상서로운 서기로 바뀌어버려요. 서기. 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하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귀신 같은 역기능하는 작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맥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증을 잘 느껴요. 그 때문에 뭐가 필요하나, 신금에 있는 사람은 초지일관, 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는 힘, 요런 거가 신금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건 오행의 성질을 알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지입니다. 지지. 요 사라고 하는 건 음이에요. 음인데 암장에 양이 들어있어요. 암장에 뭐냐,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병화. 태양화가 들어있어요. 태양화가. 태양화는 나한테 뭐가 되느냐, 화극금 정관이에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직은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무조건 칭찬해주고 좋아해줘야 돼요. 좋다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는 얘기 비슷하게 해줘야 자존심을 상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명예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명예. 그 다음에 화극금이라는 건 뭐냐,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직이라고 하는 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화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나 관직이나 교육가나 성직자나 이런 쪽에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뭡니까? 정인이 돼요. 정인은 뭐냐,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여기서 화생토가 돼요. 관인상생이 돼요. 그러니까 관직 교육가로 나가면 크게 출세하는 거예요. 아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지나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모든 대학교 학과가 거의 7, 80%가 다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은 완전히 직업에 대한 것이 전문 분야가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세계의 대학교가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를 점치는 거고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거, 예측하는 겁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선견지명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1인 시대, 인류 시대예요.
어느 분야든지 1인자가 돼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1등 요리사, 바둑을 둬도 이세돌 같아요. 1등. 운동을 해도 1등, 모든 1등 사상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1등 자기 젊은 재능성에 맞는 분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력을 투구해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시대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다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경금. 경금은 뭐냐, 이것이 나한테로 말하면 비겁이 됩니다. 비겁은 뭡니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은 뭡니까? 타인을 멸시하고 독불장군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인간관계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뭐냐, 신금에 태어난 사람은 이 비겁을 깔고 있어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고향도 다니고 하지만은 이 명절 동안에 가난과 고통과 경제적 쪼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실업자가 돼가지고 수입이 없어서 어렵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창회 같은데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을 하면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가슴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절대로 지 자랑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런 성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요 신사는. 그래서 요 신사 일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밀하면서도 꼼꼼하면서도 착실하고 모범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센 데가 있지만은 학술 교육 문화에서 뛰어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기는. 화는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미술적 예술적 뛰어나니까 화가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미술에 대해서 천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이나 인수를 하더라도 미술이나 예술면에 관한된 박물관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미술 예술 계통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태법에는 뭐가 해당이 되느냐? 이게 사궁에 해당이 됩니다. 사궁. 사궁은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 자체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화라고 하는 기가 굉장히 강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걸 기를 좀 죽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병화는. 그러니까 이게 사궁이 좋은 겁니다. 이게 사궁이 화극금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이 금을 녹이는 그 기가 무기력하니까 이 화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 기를 포태법을 볼 때 이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포라고 하는 거는 사궁.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약하니까 기력이 요 암장에 숨어있는 요 기능이 약하니까 신사일에 태어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갖고 열성을 갖고 해야 돼요. 열심으로. 사자가 쥐새끼를 하나 잡을 때 온 신경을 곤두서에 잡습니다. 저것쯤이 하면 못 잡아요. 은폐물이 나타나서 숨어버리고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일에 태어난 사람은 집중력을 갖고 전력 투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상담을 할 때 줄 거는 삼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삼재. 삼재는 주로 띠로 봅니다. 띠로 들어오는 삼재, 머무는 삼재, 나가는 삼재 3년 동안이에요. 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삼재 때 역적도모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사주가 있습니다. 신약사주. 신약사주는 삼재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신강사주는 오히려 행재수가 돼버려요. 오히려 행죄를 하게 됩니다. 요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신왕사주는. 삼재는 뭐냐? 나쁜 기운이 범접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약사주는 그 범접한 나쁜 기운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실패, 파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신강사주는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요. 강한 기운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신약사주라도 알아두실 게 뭐냐면 삼재 때 제일 나이별로 삼재를 보셔야 돼요. 38세부터 42세까지 요때 들어오는 삼재가 제일 위험한 삼재입니다. 요때 들어오는 삼재가. 요때가 돼가면 어디에 삼재가 되느냐?
나이가 40대 전후가 되면은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말년을 생각하게 되고 앞을 내다볼 때 뭔가 나도 한 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심이 뭐냐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분수를 모르고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런 기운 작용으로 요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때를 상담할 때는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면 그거는 3주가 지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요때는 뭐가 중요하냐 직장생활 같은 사람은 현상유지 직장 그만둬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사업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운의 이치를 상담하실 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삼재가 38바타 들어오면은 삼재 들어오기 1년 2년 전에는 굉장히 운이 좋아요. 막 하는 일이 잘 풀려요. 하는 일이 잘 풀리니까 계속 나갈 거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다가 욕심을 내서 부리다가 삼재가 다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의 변화 이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순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순리에 어긋나고 역행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경영이나 정치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를 순천전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신사라고 하는 건 요 삼재 때 요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악업수를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업수는 뭐냐 나이가 59세 49세 됐을 때 삼재가 들어오면은 건강 기능적으로 기가 많이 소진돼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요 기의 흐름이 어떠냐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모든 기가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에 힘이 다 발바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의 힘에서 쑥쑥 기운이 내서 애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땐 무릎이 있는데 옵니다. 무릎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부모가 백화점 같은 데 쇼핑하러 가면은 애가 무릎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애를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걔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느냐? 못 앉아 있어가 열이 뻗쳐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무릎에 와 있는 거예요. 기 자체가. 20대 때는 어디로 오냐? 성기 있는 데로 와요. 그 젊은 애들은 뭡니까? 젊은 20대는 뭡니까? 남자는 여자, 처녀는 총각, 그저 자기 짝짝이에 바빠온 거기에 기가 전림이 돼 있어요. 30대는 오장육부로 옵니다. 오장육부. 그래서 오장육부가 얽히고 설키고 놀듯이 뭡니까? 그때는 유흥에 관심이 있고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그 엔조이 하려고 하는 그 기가 강해요. 30대는 건강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냥 모든 기가 골로 와 있어요. 40이 돼가지고 전중 명치에 딱 옵니다. 명치. 그때는 안정감을 원해. 중앙에 제일 안전히 와 있습니다. 그때는 공자왈 불혹의 나이라 그랬어요. 누가 달콤한 얘기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40이 되면 안정감을 원하고 벌써 그 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이 되면 입으로 옵니다. 그래서 50만 되면 입이 여기 근질근질 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60이 되면 귀로 오는 거예요. 이순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기가 전부 위로 올라가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어린 애기들은 뭐니까 머리에 힘이 없어요. 머리 막 흔들잖아요. 이뻐 하면 흔들면 머리가 텅 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머리를 흔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 자체의 흐름이 그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기운의 이치예요. 기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재물운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오고 여자운이 들어올 때 여자가 들어와요. 꼭 내내 신부감이나 신랑감이 없다가 신부감이 들어올 때 쫙 막 그냥 두 군데 세 군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기운이 여자운이 들어올 때는 처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총각운이 들어올 때는 남자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자한테는 관년이고 남자한테는 재년 아니에요. 그때를 가지고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그때 그달 그해 그 재년 관년을 가지고 남자운이 좋다 여자운이 좋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결혼할 나이가 결혼할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재를 해야 되네요. 삼재는 뭐냐? 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띠를. 근데 띠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달에도 날삼재가 있고 일삼재도 있고 시간삼재 시삼재도 있어요. 요게 사 아닙니까? 사유축 사유축은 요건 사유축 지금 요건 사유축은 요 사유축이 되면 요게 지금 해자축이 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날삼재, 달삼재, 월삼재. 그래서 이 월삼재가 들어올 땐 직장 관계가 힘이 많이 들어요. 그 일삼재가 들어올 땐 뭐니까 부부 생활 아닙니까? 이게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삼재가 들어올 땐 자식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가 중요한 이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봐가지고 뭐가 많고 뭐가 적으냐. 그리고 조후에 따라서 사주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는 뭐냐, 요게 을이 들어오면 상충이 됩니다. 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을신충. 을신충은 뭐니까 합이 되면서 뭐가 되냐, 금극목, 재가 됩니다. 재하고 합이 돼요. 그 재하고 합이 되면 뭐냐, 재물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을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을신충이 된다고 하는 요 충이 됐을 때 변화 이치를 또 요거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월이 이렇게 부모하고 충이 돼 있으면 부모하고 사이 의견 충돌이 많고, 여기에 조상하고 충이 돼 있으면 조상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요 을신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또 병신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병신합.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것도 살펴야 돼요. 병신합은 뭐가 됩니까? 합하면 수가 돼요. 병하고 합하면 하급금 돼가지고 수로 바뀌어요. 그럼 사주가 수가 많은 사람이 수가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수가 좀 부족한데 병이 들어오면 화가 아니라 수로 바뀌어서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추명은 뭐냐? 역학은 뭐냐면 세력론이에요. 세력론. 세력론이라는 건 뭐냐? 목화 토금수에 무슨 세력이 많고 적으냐? 음양의 이치로 뭐가 많으냐? 세력이. 그 태가불급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건 억제시켜주는 게 좋고, 설계해주는 게 좋고, 약한 거는 생주해주는 게 좋고, 비겁이 좋은 겁니다. 비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약할 때 비겁이 들어오세요. 은인이 나타나고 귀인이 나타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건 다름없어요. 은인 한 사람만 만나면 끝나요. 성공을 해요. 은인 하나만 만나면. 그 은인이 날 도와주는 은인을 만날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모든 사람한테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은인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평판이 나쁘면 은인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절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협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남하고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지 압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불평을 하질 않아요. 그럼 운이 오는 거예요.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잘 터득해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은 뭐냐?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뭐냐? 좋은 사람의 인간관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좋아지니까. 안 좋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인간관계 비결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걸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브 앤드 테이크 잘해줘 보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도와줘 보세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운의 이치를 가지고 세력론을 보고 이렇게 합과 충까지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기운의 흐름이라는 걸 잘 알고 일주를 갖다 풀어나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의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